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 자유로울 권리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서 바라보았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저 담백하게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해주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어렸을 적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는 한 스페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하나의 큰 사고로 인해 자신의 신체 중 절반이 움직여지지 않는 증상을 얻게 되었고 이에 따른 스페인들의 큰 차별과 따돌림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한국 목욕탕에서 겪게 된 특이한 경험 때문에 한국에 큰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내 국가적 이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너머입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감동너머 공식 SNS와 공식 메일로 전송받은 스페인의 바네사님이 보내주신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한국에서 살게 된 지 5년이 넘은 자랑스러운 한국의 스페인 바네사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난 곳은 미국이지만 남은 삶을 살게 될 곳은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평범한 스페인 여성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 보았지만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만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고 또 마음 편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사는 것에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죠. 저에게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신체적 장애 증상이 있는데요.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스페인에서의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인해 제 몸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하반신이 남들처럼 자유롭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하반신과 관련된 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하반신을 더는 움직이지 못해 근육과 살이 조금씩 줄어들어 말라 보이는 정도로만 보일 수 있겠지만 저의 의지로는 단 1cm도 움직일 수 없는 다소 심각한 하반신 장애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에게 휠체어는 없어서는 안 돼. 매우 중요한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물품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제가 한국에서의 삶을 결정하게 된 것은 무언가 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아주 사소한 단 하나의 경험으로 인해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왜 하반신이 움직여지지 않게 되었는지 제 기억을 들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 여자 농구 선수로서의 꿈을 키워온 평범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미 기본적인 학교를 다녔을 때부터 또래 친구들보다 더 큰 키, 그리고 팔과 다리가 긴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저의 신체적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농구 선수로서의 꿈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한 배경에는 이미 대학교 농구 코치로 활동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 또한 스페인에서 농구 선수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생 때부터 말도 안 되는 훈련을 소화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결국 스페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재능의 벽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제가 태어나고 난 뒤부터는 더는 농구 선수로서의 꿈은 포기하시고 이론적인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농구 코치로서의 직업을 가지게 되셨죠. 아마도 이러한 자연스러운 배경들이 제가 농구 선수라는 꿈을 가지게 만든 배경적 요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농구 코치인 탓에 저는 다른 아이들과는 너무나 다른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버텼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매일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이 농구 훈련에만 매진하는 일상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전문적인 코치인 탓에 훈련 중일 때는 제가 딸이라는 생각은 아예 잊어버리시고 저를 정말 위대한 농구 선수로서 키우겠다는 단 하나만의 목표를 가진 채 매일 15시간이 넘는 말도 안 되는 훈련을 저에게 고집하셨고 집에서 잠을 자는 순간마저도 저의 다리와 키가 더 커져요. 농구 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다며 저를 서서 잠을 재우는 등 충격적일 정도의 훈련 강도로 매일 저를 몰아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저는 점점 농구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누구나 자신의 취미가 아닌 그것을 직업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저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때 저의 나이는 고작 18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말 그대로 성장조차 제대로 끝나지 않은 학생에 불과했기에 이러한 아버지의 농구 훈련 강도를
매일매일 버텨내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죠. 하지만 어느 날 불행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농구 선수로서의 꿈을 키우기 위한 지옥과도 같은 훈련을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었죠. 그날은 특이하게도 저를 포함한 몇몇 농구 선수의 꿈을 가진 다른 친구들과 시합을 진행하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시합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저는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엄청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고, 심지어는 시합 직전까지도 아버지와 함께 고강도의 훈련을 단 하루에 쉬는 날도 없이 계속해왔기 때문에 몸의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시합은 시작되었고 저는 그저 기계적으로 농구 시합을 진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날아오는 공중볼을 잡기 위해 높게 점프한 순간 무언가 엄청나게 강한 두통과 함께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릿해졌고, 저는 얼굴 쪽으로 날아오는 농구공을 잡지 못한 채 그대로 공을 맞고 목 부위부터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저는 이미 농구공을 얼굴에 부딪힌 순간부터 기절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매우 불행하게도 단순히 넘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상황이 다소 좋지 못했던 것은 농구공을 얼굴에 강하게 부딪힌 충격으로 인해 목이 움직이며 바닥과 먼저 접촉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의식이 끊긴 시점에서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되어 있었죠. 뒤늦게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의 사고로 인해 저는 척추의 중요 부위에 손상을 입었고, 다시는 저의 의지로 걸을 수 없는 하반신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이 정도까지 흘러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의식을 회복한 저를 관리해주시던 담당 의사분도 지금은 척추에 심각한 손상이 있지만 하반신에 신경이 돌아올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기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갈수록 담당 의사 선생님은 저와 아버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만 해주셨고, 저는 그때부터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삶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딱히 재활치료를 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해 주었기에 저는 약 6개월 뒤 난생 처음 타보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농구 선수로서의 꿈도 접게 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친구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놀 때 그 모든 시간을 훈련에 쏟아부었음에도 결국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는 증상만을 얻게 되었다는 현실은 저를 점점 좌절하게 만들었죠. 가족들의 평범한 도움이 없으면 제대로 씻을 수도 없는 저는 그저 매일매일 방에서 컴퓨터를 하며 의미 없는 시간과 눈물로 하루를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우연하게 유튜브에서 한국의 목욕탕과 관련된 콘텐츠를 보게 되었죠. 그것은 몇몇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몸에 있는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인 목욕탕 직원의 도움을 받는 너무나 흥미로운 영상이었습니다. 매일 농구만 하던 탓에 저는 단 한 번도 목욕시설을 이용해 본 적도 없었고, 미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한국의 목욕탕과 피부, 각질을 제거해주는 신기한 시스템은 하반신이 움직여지지 않는 저의 사소하고도 위대한 꿈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집을 나가는 것만 해도 가족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한국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꿈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마음속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목욕탕과 각질을 제거해주는 관리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해지더군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사소한 별것 아닌 행동이겠지만 그때 저에게는 하반신이 움직여지지 않는 나와 같은 사람도 한국에서 말하는 때를 믿는 관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러한 제가 가진 소박한 꿈과 하반신이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을 한 외국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글의 댓글들을 보며 저는 조금씩 제 삶을 위로받는 기분을 느끼고는 했기 때문에 종종 저의 생각을 글로 적어서 올리던 공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댓글에 자신이 스페인에 사는 한국인이라는 소개와 함께 저의 꿈인 한국의 목욕탕과 때를 미는 경험을 같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놀라운 댓글을 남겨놓았더군요.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아주 단순한 호기심에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한 댓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는 자신이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인데 자신과 함께 한국의 목욕탕에 가는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놀라운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 일주일 뒤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한 그녀와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같은 비슷한 나이대의 학생이었고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유학을 온 평범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주더군요.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께서 아직도 한국에서 때를 밀어주는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저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다며 걱정 말고 자신과 함께 한국으로 가자는 계획을 저와 저의 부모님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반신이 움직여지지 않는 저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그녀의 노력과 계획은 제 상상을 초월했죠. 결국 제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반대하시던 저희 부모님도 그녀의 제안을 승낙하셨고 그렇게 저는 한국인 친구인 그녀와 함께 둘이서만 한국의 목욕탕을 경험하기 위해 떠나는 특이한 여행기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휠체어 조작이 가능한 특수 제작 휠체어였지만 그녀의 도움 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그녀의 부모님께서 운영하고 있다는 목욕탕에 도착할 때까지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여행과는 다르게 오직 저의 소박한 꿈을 위해 출발한 그 여행길은 그녀와 더욱 친해지면서도 저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추억이 되었죠. 공항에 도착하고 난 뒤 그녀는 미리 저를 위한 장애인 전용 차량을 빌려놓았었고 운전을 해주시는 분도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녀의 배려로 인해 매우 편하게 그녀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목욕탕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이었기에 저는 큰 부담을 덜 수 있었지만 혹여나 손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그녀는 제 생각을 눈치챘는지 요즘은 목욕탕에 오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말을 해주며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었죠. 도착한 목욕탕은 제가 유튜브로만 보던 평범한 목욕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저는 휠체어를 벗어나 그녀의 등에 의지한 채 탈의실을 이용한 뒤 목욕탕 안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곳은 저에게 정말 신세계나 다름없었죠. 그녀는 저를 뜨거운 목욕탕 안에 들어가 보라며 앉혀주었고 하반신에는 감각이 없었지만 무언가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저는 한국식 목욕탕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그녀의 부모님께서 직접 저의 때를 밀어주시겠다며 초록색의 장갑을 끼시고는 저를 책상 같은 곳에 눕혀주셨습니다. 이미 그녀의 부모님 또한 하반신이 움직여지지 않는 저의 상황을 이해했는지 친구와 함께 저를 업은 뒤 조심히 그 책상 같은 곳에 눕혀주셨고 저보고 다리가 너무 예쁘다는 칭찬을 해주시면서 제 다리에 때를 밀어주셨죠. 저는 하반신은 어차피 움직여지지 않아서 상체만 때를 밀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녀의 부모님은 언제 하반신이 기적처럼 움직여질지 모르니 지금부터 때를 밀고 가꾸고 있어야 된다는 말과 함께 움직여지지 않는 저희 다리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며 때를 밀어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부모님께서 가진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은 저에게 온전히 잘 전달되는 것 같았죠. 별것 아닌 말일 수 있으나 움직이지 않아 쓸모도 없는 하반신을 그녀의 부모님과 제 친구는 혹여나 제가 다치지는 않을까 너무나 조심스럽게 다뤄주며 제 몸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부모님은 제가 엎드려 있어 서보지 못했겠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울 수 있었죠. 그녀의 부모님은 저보고 때가 많이 나온다며 자주 씻어야겠다는 말과 함께 저를 혼내시기도 하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제 몸 구석구석에 때를 밀어주셨습니다. 우연하게 만난 한국인 친구의 도움으로 소박하게만 생각해 오던 꿈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경험이었죠. 모든 목욕이 끝난 뒤 그녀의 부모님은 저에게 밥을 먹고 가라는 말을 해주셨고 저는 얼떨결에 그날 처음으로 한식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식은 기름진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저에게 너무나 맛있게 느껴졌고 특히 김치를 넣고 끓인 수프 같은 것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불고기라는 것도 그날 처음 먹어보았는데 스테이크와 다를 것 없는 행복한 맛이었죠. 그녀와 그녀의 부모님은 제가 하반신을 쓰지 못한다는 것에 어떠한 차별도 없었고 오히려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될 것이라면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범한 일상을 경험하게 되니 왠지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게 싫어지면서 이러한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라도 무슨 일이든 해내서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비자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구와 함께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저는 왜인지 모르게 자꾸만 한국의 목욕탕과 길거리 그리고 경험했던 한식이 떠오르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결국 저는 부모님을 설득해 미국에 돌아오고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지금까지 한국에서 SNS를 통한 책 출간 사업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반신이 움직여지지 않는 저의 인생을 매일 인터넷에 글로 작성하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게 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저와 제일 친한 친구인 그녀의 도움을 받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친구의 목욕탕을 아직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욕을 끝낸 뒤 그곳 어머님께서 차려주시는 한식은 제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죠. 당연히 어느 정도 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난 뒤에는 많은 보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아무런 데가 없는 행동이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테니 말이죠. 한 달 뒤에는 저희 부모님 또한 처음으로 이곳에서 때를 밀기로 하셨습니다. 방에서 저 자신만 원망하던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더욱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를 보면 저조차도 신기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반신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아주 오래전 그녀의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처럼 언제 다시 하반신이 움직이는 기적이 발생할지 그 누구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